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을 한국군 베트남 파병의 배경으로 예고해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6.25 전쟁과 관련해 보충 설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몇 차례 더 말씀드린 후 한국군 베트남 파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항불 전쟁의 마무리 과정과 6.25 전쟁 정전협정 후속 조치로 계속한 제네바 정치회담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디엔비엔프 전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한 전투라서 전쟁사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반도의 6.25 전쟁을 정전협정으로 마무리한 날이 1953년 7월 27일이죠. 정전협정 직후인 1954년 5월 7일 한국과 프랑스군이 10년 가까운 전쟁을 마무리한 전투가 디엔비엔프 전투입니다. 프랑스는 일개 대대를 6.25 전쟁에 파병하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프랑스군이 수행한 유명한 전투가 1951년 2월 13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대에서 미 제23년대와 함께 중국군 3개의 군단을 물리친 지평리 전투입니다. 지평리 전투를 수행했던 프랑스군이 6.25 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하자마자 베트남을 향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상황이 워낙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프랑스군은 베트남의 독립전쟁 대 식민지 전쟁이라는 전쟁 명분에 밀려 고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북부의 라오스와 국경지역인 디엔비엔프에 비행장 등 요새를 구축해 베트남군을 유인한 후 경멸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디엔비엔프는 워낙 변방에 위치한 산악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노이는 물론 기타 주요 지역에서도 지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당시 프랑스군은 항공기를 이용해 이동과 보급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항공기가 없었던 베트남군은 화포 등 중장비를 디엔비엔프로 수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무장이 빈약한 베트남군을 강력한 항공 화력을 이용해 디엔비엔프에 도달하기 전에 격파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디엔비엔프에 요새를 구축한 프랑스군은 베트남군이 디엔비엔프를 공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프랑스군의 기우였습니다. 베트남군은 은밀하게 도로를 만들고 야음을 이용해 야포를 끌고 산을 넘어 이동했습니다. 산으로 끌어올리던 야포의 로프가 풀리면서 굴러내리자 병사가 자신의 몸을 바퀴에 밀어 넣어 야포가 구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병사는 베트남 영웅으로 디엔비엔프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베트남군은 악전고투를 거듭해가며 12월 말까지 전병력 5개 사단이 디엔비엔프에 도착해 프랑스군 진지가 내려다보이는 산 정상에 야포를 배치하고 프랑스군 진지 바로 턱 밑까지 교통로를 굴착했습니다. 그 병사들에게 쌀을 보급하기 위해 보급대가 하노이 부근 홍강 델타에서 개인당 15 내지 20kg 정도의 쌀을 짊어지고 출발합니다. 보급대도 오가면서 쌀을 소모하기 때문에 보급하는 양은 개인당 2kg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식량 보급을 위해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프랑스군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3월 13일부터 베트남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군의 특공대 공격으로 활주로가 파괴되면서 3월 15일부터 비행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상공에서 낙하선으로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50% 이상이 베트남군 진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프랑스군이 베트남군 보급까지 담당하게 된 셈입니다. 프랑스군은 진지 관리를 위해 많은 베트남인을 보조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베트남 편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결국 요새 진지가 차례차례 무너지면서 프랑스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디엔비엔프 전투는 5월 7일 프랑스군의 항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 국제회의가 프랑스군의 항복 당일인 5월 7일부터 베트남 문제 토의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제네바에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이
4월 26일부터 열리고 있었기에 곧바로 베트남 문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3년 1개월 3일간의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6.25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전협정 60항은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전협정은 3개월짜리 한시적인 협정이었기 때문에 그 한시적인 협정이 오늘날까지 70년 가까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10월 13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3개월 내, 즉 10월 28일 또는 늦어도 1954년 1월 25일까지 평화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전쟁을 재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평화회담을 위한 준비 협상이 판문점과 유엔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소련의 참가 문제, 외국군 철수 문제, 남북한 총선거 문제 등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자유진영 내에서도 강경론을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유화적인 입장의 연명방국 사이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판문점 외비회담은 1954년 1월 중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판문점 외비회담이 결렬된 후 독일의 베를린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영부소 4개국 외무부 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에서 당시 세계의 현안인 독일, 오스트리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와 베트남 문제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4개국 외상은 중국을 포함한 5개국 외상회담을 4월 2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어 한반도 문제와 베트남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개국 합의에 따라 1954년 4월 26일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실에서 제네바 정치회담이 열렸습니다. 참가국은 유엔군 측에서 파병 16개국 중 불참을 결정한 남아공을 제외한 15개국과 함께 한국을 포함해 16개국이 참가하고 공산군 측에서 북한과 중국, 소련이 참가해 모두 19개국이었습니다. 회담에서 공산군 측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 군대가 동시에 철수한다. 두 번째, 남북 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한다. 세 번째,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선거감시위원회 역할을 담당한다. 유엔은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감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즉 한국 주장은 첫째, 중국군은 유엔이 규정한 침략자다. 즉시 철수해야 한다. 둘째, 남한은 유엔 감시회 선거를 이미 시행했다. 국회 300석 중 100석을 북한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중국군 철수 후 북한에서 즉각 자유선거로 100명의 대표단을 선출해 대한민국 국회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주장에 공산 측의 격렬한 반발은 뻔한 결과였고 영국을 대표로 하는 영연방 국가들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외국군의 철수와 국제감시단의 총선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산 측 주장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들었지만 우방국 호감도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한국 강경한 입장은 우방국 사이에서 점차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의 타결보다는 결렬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베트남에서 디엠비엔프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디엠비엔프에서 베트남이 승리한 5월 7일부터는 문제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베트남으로 옮겨졌습니다. 제네바에서 중국은 베트남의 입장을 지원했지만
베트남의 급격한 통일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39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을 일단 17도선으로 분할해 2년 후 총선을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한편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한국의 강경한 입장이 우방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한국 측은 수정 제안 14개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측은 타결보다는 결렬 책임을 공산 측에 떠넘기고 명예로운 철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베트남에서 디엔비엔프 전투 승리로 여론의 초점이 베트남으로 옮겨지는 시기를 이용해 이승만 정부 뜻대로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결렬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네바 정치회담 수정 14조의 내용을 포함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통일을 향한 한미동맹과 국제협력에 제가 집필한 제3장 한반도 정전체제와 남북협상평가 제2절 제네바 정치회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은 원래 3개월짜리 시한부로 체결한 것이었는데 후속되어야 할 제네바 정치회담이 결렬하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제네바 정치회담이 무산된 가장 큰 배경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군의 주둔이 필수적이라는 이승만 정부 주장과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공산군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트남의 디엔비엔프 전투 결과로 참가국들의 관심이 베트남 문제로 전환된 시기를 이용해 한국은 제네바 정치회담의 무산 책임을 공산군 측에 떠넘기면서 명예롭게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의 주둔과 불안정한 정전체제 유지를 맞바꾼 것인데 그때 공산군 측의 주장 또는 영국의 중재안을 수용했더라면 통일이 되었을까요? 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공산화 통일이었을까요? 그도 아니라면 분쟁과 혼란만 계속되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평화원이 됐을까요? 변수가 워낙 많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날과 같은 남북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데 베트남의 디엔비엔프 전투가 배경을 제공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6.25 전쟁 참전국과 보훈 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